이번 영상은 단순히 좋아요만 누를 게 아니라 구독하고 그때그때마다 찾아와서 보거나 아예 주소를 어딘가 복사해놓고 반복해서 보실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영상 일단 보기 시작했는데 아주 쉽게 입시를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영상 끝까지 안 볼 거니까 지금 영상 닫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입시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넥스트스쿨 강쌤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입시 관련된 영상을 촬영합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2개월 정도의 시간은 넥스트스쿨이라고 하는 채널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선 그 고민의 결과를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넥스트스쿨은 더 이상 개인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입시와 관련된 정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영상에서는 고가의 컨설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룰 테니까요. 입시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매해 반복해서 느끼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너무나 쉽게 입시를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내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전체 평균이 1.03이었던 학생도 지도해봤었고요. 그리고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모의평가를 치면은 전 영역에서 다 1등급이 뜨는 학생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반대로 내신 평균이 6등급을 넘어서는 학생인데 간호학과가 아니면 안 간다고 고집부리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대학은 가고 싶은데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정의 내리는 입시의 정석, 지금 나의 입시 준비가 쉽게 편하게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본인이 입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학부모님들께서 당신들께서 입시를 준비하셨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올해 수험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는데 수월했다, 쉬웠다 그랬던 적이 단 한 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매년 입시는 최악이었습니다. 수능이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전형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진 대로, 언제나 입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자체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깔고 갑시다. 입시는 어려운 문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일단 내신은 중요합니다.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입시는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학종. 학종은 내신 성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뭔가 비교과 부분에 차별화 요소가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입시부터는 수상 내역도 학기당 하나씩만 반영이 되고요. 자율동아리의 경우에도 띄어쓰기 포함해서 연간 30자만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도 입시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소논문 관련된 내용도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차별화 요소, 객관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몇 해 전부터 학종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내신 성적 데이터를 조금만 살펴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면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데 괜찮은 학교, 괜찮은 학과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예 유튜브에서 관심을 끌 수도 없겠죠. 정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례로 소개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학종도 결국은 내신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내신 그 성적 등급의 숫자만을 보는 건 아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정시. 고3 내신 공부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수능 준비와 비슷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내가 준비하는 수능과 아무런 관련 없는 내신 공부를 하고 있다. 수능과 무관한 내용이다. 그런 경우라면 내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내신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2년 전에 입시까지만 하더라도 저 역시 내신 공부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는 걸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입시판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시에서 특히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도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급격하든 완만하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등교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작년 고3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학생들의 고1, 고2 시절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대회와 같은 교내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수시 지원을 앞둔 마지막 한 학기에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안 됐던 케이스죠. 그래서 지난해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내신 이외에도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작년 수험생의 생활기록부까지는 자율 동아리에 대한 글자 수 제한 이런 것도 없었고요. 수상 내역 역시도 전 내용이 다 입시에 반영이 됐었죠.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내용 역시도 입시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근데 올해 수험생들은 아니에요. 만약 올해 2021년에 고3이 된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학생들은 고1 때만 딱 1년만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아마 고2 생활은 딱히 창체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 교내 대회 이런 분야에서 특별할 만한 내용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당연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못 갔는데. 근데 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업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나의 입시를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만한 어떤 활동을 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학생. 올해는 어떤가요? 지금 백신, 치료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빨라야 올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수시 전형 입시 평가에 들어가는 5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학기 중에 3학기를 언택트로 보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이걸로 뭘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학종평가의 주요 요소라고 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전공 적합성 이런 평가 요소들을 내 생활기록부 어디에 있는 어떤 걸 보고 평가할 수가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학생을 평가해서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 남은 건 결국 내신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이겠죠. 화를 가라앉히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출력해서 찬찬히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활기록부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일 앞부분 개인의 인적사항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입시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다음 나오는 출결 부분,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뭔가 출결 부분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변에 있는 어른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수상 경력. 올해 입시부터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씩만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이때 오랜 기간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느낀 건데 수상에 있어서 그 수상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우수상을 받았는지 장려상을 받았는지는 그렇게까지 등급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의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교과 우수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들과 경쟁하는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과 우수상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들과 경쟁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우수상을 엄청나게 많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교과 우수상이 어떻게 보면 수상의 기본값입니다. 본인의 관심사나 자기주도성, 탐구력 등이 드러나는 다른 수상을 추천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교과 관련된 수상이 좋습니다. 발명 아이디어나 베스트 스마일 이런 거 말고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시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자소서 쓸 때 소재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능동적으로 뭔가를 좀 더 해봅시다. 우선 자율 동아리. 사실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히 뭔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기재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발. No, God, please, no, no! 학교발이 좀 작용을 합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의 글자 수가 30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율 동아리 반드시 만드실 걸 권합니다. 이 자율 동아리 부분에 동아리 이름이라도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어떤 무엇을 했다, 뭘 하는 동아리다라고 하는 정보 정도라도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면접에서의 어떤 답변 내용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온라인으로라도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걸 온라인으로 기록을 누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특정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 블로그에 날짜, 작성일자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누적적으로 활동 내역을 기록하는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율 동아리 개설에 약간 인색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창체 동아리의 운영,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올해도 출석이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가 됐든 자율 동아리가 됐든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노력과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페이스북 그룹에 초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하면 그 해시태그를 한 검색 결과를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어떠한 방법이든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노력했고 활동했던 내용, 온라인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담당 선생님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진로 활동. 아마 진로 활동도 이전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진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관련된 업무를 전혀 안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든 학교 진로 상담 관련된 부서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진로 상담 관련된 내용을 뭔가 공유해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고요. 하다못해 가정통신문 형태라도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진로 상담과 관련된 특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한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하면 그냥 흘려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서 보내주신 이 사이트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자료를 찾아봤다고. 다음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입시에서 가장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보호센터 이런 곳들에서 다양한 활동들, 봉사활동들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러한 시설들에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즉, 딱히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학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입시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평가 요소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코로나19의 확산과 무관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눈에 띄는 봉사활동 시간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처를 찾아보실 걸 권합니다. 다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우리 흔히 내신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죠. 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와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한 선생님들께서 기재해 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나뉘죠. 성적 데이터 부분에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된 등급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의 표준 편차라든지 수강생 숫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영상을 따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꼭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과목은 제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는 연관성이 낮은 것 같은데 그냥 놓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수시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문과, 이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국수영과 국수영사 관련된 과목만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종을 한 군데라도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 과목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국수영사, 국수영과 이 과목들만 평가하는 건 교과 전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착각들 하세요. 그래서 나는 자연계열이니까 국수영과만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 중에 대학에 따라서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학과의 성격과 결부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가령 영어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득 능력, 외국어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의 성적도 함께 평가를 합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과목을 다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올해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까다로워진 점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질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기재가 되었었는데요. 올해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2학년과 3학년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소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과 접촉을 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게 약간 껄끄러웠다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선생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되는 매 수업 내용에서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과목 선생님들께 실제로 한번 질문도 해보고요.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질문 게시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참에 개인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서 매일매일의 학습 일지, 학습 일기를 기록하는 것,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입시는 정말 특별합니다. 내신과 관련된 내용의 차별화, 우수한 성적, 깊이 있는 세특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독서활동. 이건 케바케예요. 제목과 저자명만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임팩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학생이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와 3학년 때 독서량 자체가 월등히 늘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야기거리 또는 질문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학생이 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3학년 때 독서 권수가 늘었을까요? 당연하죠. 1학년 때는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따라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등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학사 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여러 권 읽었다. 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이고 탐구적입니까?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2학년, 3학년의 독서 권수가 이전보다는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게 진짜 공부고요.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부분은 어차피 3학년 내용은 입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1학년 건 이미 기재가 완료되었을 거고요. 올해 고3으로 올라가고 아직 우리 학교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인 2월 초반에 아직 우리 학교가 사양기록부 마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종의 평가 요소 있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탐구력,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전공 적합성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영역의 내용들을 각각 한 100자 내외로 해서 정리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종합 의견의 글자 숫자는 500자입니다. 제발 생활 태도가 바르다, 모범이 된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러한 내용으로 글자 수 잡아먹는 짓 하지 마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인 건 사실이지만 입시에서 여러분과 경쟁하는 대부분의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균이에요. 그것도 지원자 평균. 가급적이면 실제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로 평가 요소의 단어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리 제가 작성해 봤어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정리해 스스로 자료를 찾아 해결하려 노력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따로 정리해 출석하는 날 담당 교사에게 질문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 이 학생이 가진 자기주도학습 능력, 탐구력, 과제 집착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그렇다고 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언컨대 이 정도로 입시 전략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습니다. 저 역시 녹화 전에 여기까지 공개하는 게 맞나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입시에서 핵심을 담은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입시를 마칠 때까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나태해지고 뭔가 흐름을 놓쳤다 싶을 때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방향을 조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넥스트스쿨 채널은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